안녕하세요, 닌자입니다. 오늘은 파이어엠블렘 최초의 작품 암흑룡과 빛의 검 스토리 한눈에 보기 편입니다. 사실 영상을 준비할 때 NES 버전으로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면 보시기에 눈이 불편하실까봐 어차피 같은 스토리니까 라는 마음으로 문장의 비밀에 있는 일부 암흑전쟁편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카네이아 대륙은 두루아, 오렐르앙, 아리티아, 그루니아, 마케도니아, 타리스 이렇게 6개 왕국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악역에 있는 두루아는 지룡왕 메디우스가 건국했고, 오렐르앙은 아카네이아 왕 칼터스가 북방의 초원지대 건국, 주인공 마르스의 나라 아리티아는 용자 앙리가 건국, 구루니아 해방전쟁에서 영웅 중 하나인 오드윈이 구루니아 왕국을 건국, 용기사들로 유명한 마케도니아는 노예전사인 아이오테가 건국, 아리티아의 왕 앙리가 숨을 거둔 후 상속 문제로 그라 왕국이 분리 독립, 변경의 섬나라 타리스가 통일되어 타리스 왕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이후 두루아 지방에서 지룡 메디우스가 부활하여 맘쿠트를 모아 아카네이아를 침공하면서 암흑전쟁, 암흑룡과 빛의 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맘쿠트는 그 용으로 변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전쟁 초기에 주인공 마르스는 부모를 잃고 혼자서 소수의 기사단과 함께 타리스로 도망가게 되어 변방의 섬나라, 그렇게 타리스로 가서 2년을 버티며 연인도 찾고 장인과 주민들에게 환송받으며 메디우스를 잡기 위해서 아카네이아 대륙으로 출진합니다. 암흑전쟁편은 많은 리메이크가 이루어졌는데요, 영상으로 찍은 SFC용 문장의 비밀에서는 저 머머리 승려가 아쉽게도 회복약으로 대처되었습니다. 리프 애도합니다. 타리스의 왕인 장인께서 이제 마르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나라 중 하나인 오렐르앙은 지금부터 오를레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뭐 몇 번 얘기할 기회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게임에서 오렐르앙이 아니라 오를레앙이라고 나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타리스에 있는 가루다 응고, 마르스 일행은 여기서 오그마 일행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동료로 얻게 됩니다. 오그마는 원래 가장 강력한 용병 중 하나였는데, 이 이후의 리메이크 작품들에서는 참 안타까운 대접을 받게 돼요. 물론 이제 바츠, 사지, 마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은 기회를 얻게 되고요. 어머니의 약을 사기 위해서 싸운다는 카신, 시다의 설득으로 동료가 됩니다. 설득보단 돈을 주죠. 사실 얘의 정체는 마르스 일행이 도착할 때 맞춰 운이 좋게 탈출하는 주리앙과 레나. 주리앙은 원래 이 도적단의 일원이었으나 레나에게 반해서 그녀와 함께 도망치게 됩니다. 사랑의 도피인가? 가루다의 해적들을 박살낸 마르스 일행은 이제 오를레앙으로 가기 위해 악마의 산, 데빌 마운틴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 둘은 암흑전쟁 후에 헤어지게 됩니다. 사실 레나도 주리앙에게 반했다고 볼 수 있어서 우리의 기대감은 큰 배신감으로 후에 다가옵니다. 악마의 산 데빌 마운틴에 고용된 킬소드 나발은 시다의 그 칼로 나를 마음대로 하세요 란 유례없는 무릇한 말에 혹해 동료가 됩니다. 사실 속았다고 봐야 되나 이건? 오를레앙으로 도착한 마르스 일행은 니나와 하딘 부대를 동료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딘 부대는 하딘을 제외한 사실상 파엠 최악의 기마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다못해 여기서 추가적으로 동료로 얻는 레나의 멍청이 오빠 마티스마저 정말 쓸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예요. 오를레앙이 이런 애들 뿐이니 드루아로부터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도 당연한 일이죠. 여기서 마티스가 도적은 절대 안 돼 라고 하는데 레나가 반한 상대가 도적 주리앙이에요. 닌자. 마르스는 오를레앙에서 옛 친구이자 강력해질 마법사 마리크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인재를 제야에 묻어두는 오를레앙 클라스? 인정? 세상에나 진짜. 오를레앙의 성에는 마리크의 스승 윈델과 주리앙의 의동생 리카드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둘을 동료로 맞이한 마르스 일행 동맹군은 오를레앙을 완전히 되찾습니다. 여기서 니나에게 파이어 엠블렘을 받는 마르스. 패자의 증거인 파이어 엠블렘. 파이어 엠블렘을 받은 마르스. 패자의 증거인 파이어 엠블렘의 특수 효과는 보물 상자를 열 수 있다. 열쇠? 아니면 도적으로 클래스 체인지인가요? 세상에. 이런 효과인 줄 이제 알았네요. 마르스 일행 동맹군은 마케도니아의 용기사이자 프린세스 미네바 그리고 그녀의 수하 페가서스 세자매와 교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스가 앙리의 피를 잇는 선택된 용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혈통이었어. 마르스는 갇혀있던 미네바의 동생 마리아를 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미네바 역시 마르스의 동맹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미네바는 동생 마리아가 인질로 잡혀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적대했던 것이죠. 역시 미네바는 친오빠인 미셰일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미셰일이 야망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죽인 뒤로 그와 드루아 제국을 증오하고 있었죠. 이것이 카가쇼조의 맛인가? 세상에. 동맹군은 진격하는 도중 놀다의 노예시장에 들르게 되는데 마르스 같은 성인은 저희처럼 은큼한 상상을 하면서 들른 것 같진 않고요. 그냥 다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르스는 3대 현자 중 한 명 미로아의 딸 린다를 동료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덤으로 은의 활이 들고 나오는 대륙 제1의 궁수 조르주도 동료로 맞이하게 됩니다. 성 내부에서는 사제 보아와 파라딘 미데아 일행을 사형 직전에 구출하게 됩니다. 이야기 중반에 나오기엔 다들 약한 듯 하지만 여기서 머머리 나이트 아머 나이트 중에 녹색인 친구랑 아처는 꽤 쓸만해요. 지금부터 키워도 주력이 될 수 있을 만큼 성장률도 우수합니다. 물론 나중에 나온 작품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페가서스 미인 세자매 중 둘째 카추아와 첫째 파오라가 미네바와 마리아를 보고 동료로 들어옵니다. 유일한 페가서스 나이트였던 시다의 지위가 흔들리는 순간인데요. 그리고 영상에는 못 넣었지만 미데아의 애인 용사 아스트리아도 미데아의 설득으로 동료가 됩니다. 워낙 중요치 않은 캐릭터라서 영상에 넣는 걸 잊어먹었어요. 또 의문의 남자 까뮤가 나타나 동맹군에게 쓸만한 마법을 주고 갑니다. 그라의 왕 지올은 딸 시마의 이름을 외치며 죽습니다. 시마는 후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최초의 여성 아머나이트입니다. 가네프를 찾아 마법도시 카다인에 온 마르스 일행. 가네프는 고대 신전 라만에 자신들의 중요 물품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사망 플래그 확정이죠. 또한 가네프가 자신만만해하는 암흑마법 마프의 약점은 마을의 소시민도 알고 있을 정도로 흔하디 흔한 정보고요. 가네프는 온갖 사망 플래그를 세우는 듯한 말들을 하고 자신의 본거지인 테베로 워프해버립니다. 여기서 마르스는 3대 현자 중 한 명인 가토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별과 빛의 오브를 찾으러 갑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가네프는 착한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르스를 영웅왕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스스로가 악역이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저런 사망 플래그를 세울 리가 없어요. 세울 리가. 여차저차해서 마르스는 삼손과 아란, 이상한 체이니를 동료로 하고 자신의 고향 아리티아에 돌아옵니다. 여기서 삼손과 아란은 둘 중 한 명만 선택해서 동료로 할 수 있고요. 사이가 나쁜 마을에 살고 있어서 어느 한 명을 동료로 하면
다른 마을은 문을 닫아버려요. 어쨌든 마르스는 명연설을 하면서 아리티아 성으로 진격합니다. 성이 돌아왔지만 메디우스의 부하 모제스는 마르스의 누이 에리스를 이미 가네프에게 넘겼으며 마르스의 어머니도 죽였다 라고 패드립에 가까운 말들을 짓거리며 사망 플래그를 세웁니다. 확정이죠, 확정. 이 정도면. 모제스를 쓰러뜨리고 아리티아를 되찾은 마르스. 별과 빛의 오브를 찾으러 와서 마르스 일행은 전설의 용 치키를 동료로 맞이하게 됩니다. 앞에서 큰 임팩트가 없었던 바누토가 데리고 다니던 소녀 치킨. 치킨? 그루니아의 흑기사 까뮤를 상대로 만나게 된 마르스. 니나 왕녀는 까뮤와 썸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 와중에 설득의 여왕 시다는 오래전부터 알던 로레슨 장군을 설득해서 동맹군으로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젊고 유들이 없는 까뮤는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하고, 싫지 않은 성격이지만 안타까움이 조금 가득하네요. 또한 여기서 레나의 할아버지를 만나 지팡이를 얻게 되고, 페가서스 미인 세자매 중 막내인 메리크 소드, 에스트를 동료로 얻게 됩니다. 까뮤는 마르스의 손에 쓰러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닌자. 결국 그루니아의 용맹한 흑기사 까뮤는 마르스의 손에 쓰러지게 됩니다. 죽으면서까지 니나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한 까뮤는 많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줘요. 설득이 안 됩니다. 끝까지. 니나와 까뮤는 서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이걸? 이게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일 확률이 크지 않을까? 이제 마케도니아에 도착한 마르스. 마케도니아의 세왕 미셰일은 가토에게 전장이 될 테니 피하라고 하지만 가토는 마르스를 기다렸으니 피할 리가 없죠. 아버지를 죽인 죄를 스스로 속죄할 수밖에 없는 미셰일. 결국 마르스에게 쓰러집니다. 그저 야망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백성을 위해 싸웠던 미셰일. 하지만 줄을 잘못 썼어. 마르스는 가네프의 마프를 막을 스타라이트를 가토에게 받게 됩니다. 이제 가네프에게 찾아가는 마르스. 가네프는 만나자마자 사망 플래그를 세우는 대사들을 남발합니다. 역시 좋은 녀석이었어. 가네프는 분신들을 통해서 마르스 일행을 성장시켜주고 스타라이트를 사용하는 마르스 일행의 마법사에게 쓰러집니다. 그는 지옥에서 마르스가 오는 것을 기다릴 거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거겠죠? 역시 좋은 녀석이었어. 마르스는 누이 에리스를 만나게 되고 이 게임에서 쓸 일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부활의 지팡이 옴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친절한 누나야. 이제 드루아만 남겨둔 마르스. 원래 이 대지는 자기들 거였다고 하는 맘쿠트. 틀렸다고 볼 순 없는 말이지만 이건 게임이기 때문에 쟤들은 악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현실과 다르죠. 메디우스는 마르스에게 진정한 힘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디우스는 아직 잠이 덜 풀려서 본래 힘을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것이 어색인가? 마르스는 동료들, 땅의 오브의 힘으로 메디우스를 약하게 만듭니다. 사실 여기서 이런 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빠르게 깨기 위해서 마르스는 동료들, 땅의 오브의 힘으로 메디우스를 약하게 만듭니다. 사실 여기서 이런 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빠르게 깨기 위해서
메디우스는 언젠간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언하면서 쓰러집니다. 이 아카네이아 대륙에서는 군인과 용병들이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얘가 계속 부활하잖아. 그 년 단위로. 세상에나. 암흑전쟁을 승리로 이끈 로드 마르스. 니나에게 등 떠밀려 시다에게 청혼하게 되는데요. 대화를 보면 니나가 등 떠밀지 않았으면은 마르스는 여기서 시다를 버렸을 수도 있겠어요. 참 나쁜 놈이 될 뻔했는데요. 주변에 여자가 많아서 그런가 쟤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부러울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마르스는 시다를 데리고 자신의 본국 아리티아로 가면서 암흑전쟁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파이어 엠블렘 첫 작품의 스토리가 끝이 나네요.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는 대체적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암울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마치 게임의 난이도 같은데요. 하지만 몇몇 작품들을 제외하고 해볼만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RPG의 조상격인 파이어 엠블렘, 조만간 신작도 나오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파이어 엠블렘 성전의 계보 스토리 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